이번 시간에는 공3 회계의 순환 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환 과정 파트는 그 이론 한 문제를 차지하긴 하는데 일단 나오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얘는 키워드를 갖고 이제 마음속에 묻는 형식으로 가야지 확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똑같이 안 나와요. 그게 현재 이 파트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래의인식입니다. 거래의인식이라는 것이 물건을 샀다. 그 물건을 샀으면 얘가 왜 샀을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샀을까를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렌지를 샀는데 그럼 얘를 어떤 개념 과목을 쓸까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 오렌지를 사서 거래처를 주었다. 정답은 접대비. 오렌지를 사서 우리 직원에게 먹였다. 그럼 복리후생비. 오렌지를 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회사 마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 줬다. 광고 선전비.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샀는가. 그래서 거래요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의 거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고, 두 번째는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존재를 해요. 물론 얘랑 얘는 중복이 돼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회계상의 거래는 분개가 가능해요.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 대변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지금 요거를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시만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재, 분실, 도난, 훼손이라는 것을 한다면, 글자가 조금 잘렸네요. 재해 손실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재해 손실이라는 것이, 요거도 여러분들 PPT 프린트에도 지금 잘려져 있나요, 글자가? 안 잘려져 있어요. 재해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재나 분실이나 도난이나 훼손하면 재해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 뭐 상품 가격이 하락이라면 재고산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런 개정 과목을 쓰고, 채권의 대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손 삼각비, 이런 개정 과목이 있고, 고정자산의 감가 등이라는 것은 감가 삼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 과목이 있으면 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면 회계상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품의 주문을 하였다, 이런 거죠. 상품의 주문을 했어요. 무슨 분개를 할 수가 있어요? 분개를 못 하죠. 주문을 했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돈 주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거래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주문을 하고 계약금을 넣었다. 이거는 이제 분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물건을 사서 보관을 하였다. 당연히 분개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주기로 하였다. 이런 것도 안 되고, 고용계약, 내가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그럼 어떻게 분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채용해서 월급이 나가야 분개가 돼요. 이해가시죠? 지금 상품의 주문이나 고용계약, 요거 체크만 조금 해보세요. 상품 주문이나 고용계약. 얘네들은 상품 주문이나 고용계약, 얘네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와요. 주문을 했다. 대신 계약금을 줬다라는 것은 거래가 맞습니다. 계약금 얼마를 지급했다라는 건 거래가 맞고, 주문은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 이제 금방 이야기한, 인식을 하면 금방 한 대로 뭐 하냐면 분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분개를 하고, 그 분개들을 싹싹싹싹싹 다 모아놓은 장을 뭐라고 하냐면 분개장이다 라고 합니다. 분개장. 여기에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칸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분개 아니에요. 아이고야. 그래서 분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출금, 차변, 대변, 출금, 차변, 대변,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분개장이다 라고 합니다. 모양만. 그냥 분개장에 있는 것을, 여기에 요거 하나 적어볼까요? 여기에 작성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작성. 그 다음 여기 총계정원장 작성이라고 쓰세요. 작성. 작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한번 포인트 때문에 제가 적었는데, 일단 분계장이라는 것은 분계가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섞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들끼리, 접대비는 접대비들끼리 싹싹싹 이제 구역 정리를 합니다. 구역 정리한 게 총계정 원장이라고요.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구획 정리에 관련된 내용은 총계정 원장이다.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올 때가 있고, 분계장 다음에 하는 행위를 총계정 원장 작성이다. 분계장 작성 다음에 하는 행위가 총계정 원장 작성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게 무엇이냐? 전기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전기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도 다 잘 나오는지만 가장 잘 나오는 단어는 전기라는 단어가 가장 잘 나옵니다. 다시 분계장에 작성된 것을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이것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오고, 여기에 작성이고 작성입니다. 작성. 그리고 나서 얘를 잘 적었는지 점검해요. 점검. 이거 먼저 볼게요. 총계정 원장을 보면 현금끼리 쫙, 이해가시죠? 당좌예금끼리 쫙 클릭만 딱 하면 오른쪽에 그 계정 과목만 들어간 것 이름을 샥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전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옛날에 손으로 했던 거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어 나와요. 우리가 뭐 고민 안 해도.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표를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 이 시산표가 이렇게 시소 모양을 제가 그려놨죠. 시소가 어제 우리가 했던 대차 평균의 원리죠.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시산표에서 점검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얘가 시험에 나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면 시산표에서 모든 점검을 다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500원, 500원 적어야 되는데 5,000원, 5,000원 적으면 평균을 이루고 있죠. 오류인데도 발견을 못하는 거죠. 500원, 500원 한 개만 적어야 되는데 내가 중복해서 적었어요. 그래도 평균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은 시산표에서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류를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한쪽을 누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쫙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시산표에서 점검이 가능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게 이 부분도 나와요. 다음 중 시산표에서 잡을 수 있는 오류는, 잡을 수 없는 오류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평균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평균을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되고, 얘를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수정전 시산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정전 시산표. 여기 시산표인데 아직 시산표가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못 가졌어요, 우리가. 근데 내용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얘가 이제 현금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현금이라는 글자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현금은 자산이에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쭉 다해서 여기까지 다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은 바르정자를 그렸을 때 어디에 있죠? 왼쪽에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이 왼쪽에 있으니까 첫 번째 표기되는 게 얘입니다. 얘가 첫 번째 표기되고, 얘가 이제 개념이 뭐냐면 플러스 개념이 돼요. 왼쪽이니까. 그다음 얘가 오른쪽에 얘는 나간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개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아무래도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A가 많을 수밖에 없죠. 아니면 A하고 B가 똑같으면 다 떨어버린 거예요. 절대 B가 클 수는 없죠.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나머지가 여기에 적혀요. C.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라고, 얘를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액. 그래서 거의 다 잔액이 여기 있죠. 몇 개만 저 오른쪽에 있고요. 몇 개만. 그건 이제 특이한 놈들. 몇 개만 오른쪽에 있고 자산이니까 다 왼쪽에 있죠. 얘네들을 잔액이라고 합니다. 잔액. 그래서 이걸 차변 잔액. 여기를 대변 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표시된 거, 이렇게 표시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합계 시산표라고 하고, 합계가 빠지고
잔액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잔액 시산표. 지금은 합계도 있고 잔액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산표의 개념은 이제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합계 시산표도 있고 잔액 시산표도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도 있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가 가장 유용하겠죠. 다 보여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전 시산표라고 하고 수정전 시산표 이후에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결산, 그러니까 마감이라는 걸 하죠. 이 결산이라는 걸 해서 마감을 하고 수정 분기를 한 후 다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 점검을 한 거예요. 점검을 하고 장부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 여기까지 딱 죽어서 여기까지 딱 죽어서 여기까지 딱 죽어서 여기까지 죽고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를 예비 절차라고 합니다. 예비 절차. 예비 절차. 여기서부터 슉 달려서 여기까지가 예비 절차. 그리고 예비 절차의 특징.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더 다듬어야 된다. 저 PPT. 여기까지 예비 절차인데 예비 절차의 특징은 작성이 그 특징이에요. 외워야 할 단어는 작성이에요. 문제에서 예비 절차 또는 이제 첫 번째 앞부분의 절차의 키워드는 작성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작성이 없잖아요. 이게 제가 적은 거죠. 분계장 작성, 총계정 원장 작성. 아시겠죠? 이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주요부라고 합니다. 주요부. 예,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주요부 작성인 거죠. 주요부 작성. 또는 장부, 주요 장부. 하여튼 주요부 작성.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꺼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본 절차라고 합니다. 본 절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절차.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비 절차. 예비 절차의 핵심 단어는 이제 마감입니다. 마감. 원래는 이제 요런 부분을 결산 예비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고 하고 일단 예비 절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 절차입니다. 그러면 본 절차의 키워드는 마감입니다. 마감. 여기는 길게 안 적고 이렇게 딱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장부가 얘네들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분계장 마감 이렇게 합니다. 분계장 마감, 총계정 원장 마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총계정 원장 작성 이렇게 하면 전에 거 예비 단계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본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물론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전기라고 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로 하면 작성 그다음 마감이라는 뜻이에요. 키워드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또 그러면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 그러니까 거기에는 작성이 키워드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키워드인 거죠. 우리가 지금 회계 순환 과정을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한 거죠.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한 거. 그래서 요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제 작성. 그다음 여기의 키워드는 딱 두 글자만 얘기하면 마감. 그다음은 재무제표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것만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좀 풀어낼 겁니다. 저도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냐면 왜 공부한 대로 안 나오지 이거예요. 제시되는 단어들이 왜 다 다르지?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 결론적으로 제가 많이 학습을 해보니 여기에 키워드는 분계장 작성, 총계정 원장 작성. 그 다음 여기는 마감. 그 다음 재무제표 작성 이랬는데 그 작성에 포인트를 주지 말고 재무제표에 줘라 이 말이죠. 재무제표 작성의 순서는 원손이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회계 2급에는 원 안 나오고 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손재가 이제 키워드인데 우리는 어차피 더 갈 거니까 학습을 원손이제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원손이제. 재무상태표가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잖아요. 재무상태표가 얘가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요 두 개밖에 모르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근데 재무상태표가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서 옛날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원손이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배웠어요. 원숭이 대가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좀 외우셔도 되는데요. 원손이제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문제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또 유튜브를 좀 찍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한 번의 수업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 터득하고 나면 아주 쉬워요. 또 아주 쉬워. 처음에 터득하는 게 되게 이해 안 가는데 한 번 딱 터득하고 나면 되게 쉬운 거. 시험에는 나오고 그러니까 해야지. 원숭이 대가리 아시겠죠? 순서는 원소리. 이게 근데 여기만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먼저 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 그러면 이렇게 다 확장시키면 원 작성하고 손 작성하고 이 작성하고 재 작성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거래의 순환 과정은 이런 거예요. 여기의 키워드는 예비 절차의 키워드는 작성, 그 다음 본 절차의 키워드는 마감, 마지막에는 재무제표 작성. 이렇게 여기도 작성이 들어가고 여기도 작성이 들어가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주요부. 다음 중 주요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반대말은 보조부입니다. 보조부. 보조부는 개념이 약간 서포터 해주는 개념이고 주요는 메인인 거죠. 메인이고 나머지 뭐 메인 매출장, 뭐 거래처 원장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은 보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죠? 결산. 여러분들이 분명 첫 번째 고난이 결산에서 올 겁니다. 결산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을까? 이때 한번 고난이 옵니다. 고난. 제 사부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계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라고 했어요. 지름길을 가면 금방 무너진대. 근데 그 고난은 저도 왔고 여러분도 오고 고난 없이 지나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야, 바늘 찌르듯이 아픈데 이거를 누구가 나는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괴로워하고 여기서 한번 괴로움을 느껴도 소주 하나에 새우깡 하나 딱 드시고 딱 털고 그다음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원, 손, 이, 재. 오케이.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문제. 일단 거래인식은 맞죠? 오케이, 거래인식 맞고. 뭐 여기는 마감, 작성 이런 단어는 안 났던 회차네요. 이때는 쭉 가면 돼. 마지막 재무제표 맞죠? 그러면 분계장, 총계정원장, 그다음 점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감에 뜨시면 얘가 답이고 작성에 뜨시면 얘가 답인 거죠. 이런 문제는 좀 오류가 그러니까 이의 제기가 좀 될 만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4번 이해가죠? 자, 다음. 자,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띄어진 것은 주요 장부는 뭐라고 했죠? 이거죠, 맞죠? 지금은 맞춰져요. 지금 맞추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 자, 다음 문제. 거래, 분계, 분계장, 전기. 이 단어는 오케이. 정답은 4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맞죠? 이 문제가. 다음. 발생한 거래 내역을 거래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분계하여 적는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할 거고,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는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도 그 예시가 없나? 아까 했던 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제 시산표라는 개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잡고 가면 좋냐면 시속, 균형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를 이제 따지면 되는데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같이 틀렸어요. 당연히 평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기입했는데 차변과 대변을 반대로 여기 왼쪽에 넣으려면 오른쪽에 넣고 오른쪽에 넣으려면 왼쪽에 넣었다. 그래도 발견할 수 없겠죠.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을 누락하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정답은 3번. 거래 전체가 전부 다 누락이 됐대. 그럼 당연히 평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얘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입니다. 얘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푸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그 똑같은 형식의 문제예요. 붕괴의 차변과 대변 중 한쪽만 누락하면 쭉 맞죠?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이렇게 했다. 발견할 수 없네요. 정답은 2번.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좀 말이 좀 애매하죠. 둘 다 다르게 했는지 한 개만 다르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내용상 2번이 답이라면 느낌상 둘 다 다르게 쓴 거예요. 둘 다 축소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문제 낸 거고 차변과 대변 모두를 같은 쪽에 그래. 이 말은 차변에 500, 대변에 1000 이렇게 썼다는 거야. 금액이 다르다는 뜻이고 얘는 한쪽에 다 둘 다 넣은 거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딱 기울겠죠. 다 발견할 수 있고 얘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